득표 결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뜯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역별로 과연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지역에서 승리했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얼마의 득표를 얻었는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별 득표 결과를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우리 정계에서의 해결해야 할 수건 과제였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역 감정 해소, 그리고 세대별로 본다면 이 세대 간의 어떤 갈등 해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호남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높은 득표를 기대해 왔습니다. 호남 공들이기라는 말도 있었죠. 과연 이런 것들이 이번 투표에 반영이 됐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최종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48.6%, 이재명 후보가 47.8%로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됐죠. 자, 흥미로운 결과는 바로 서울입니다. 그간 보수 정당 후보가 서울에서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정당 후보가 서울을 가져간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서울과 이 수도권은 진보 진영의 강세가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기도 했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가 50.6%를 얻으면서 31만 표 차이로 서울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부산입니다. 부산의 선거 결과 58.3%로 윤석열 당선인이 43만 표를 더 얻었습니다. 자,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 보수의 심장. 자, 대구에서 윤석열 후보가 75.1%,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구에서 21.8%를 얻은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21.6%. 그래서 85만 표 차이. 자, 이번에는 인천입니다. 인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8.9%를 얻었고 윤석열 후보도 47.1%를 얻었습니다. 박빙의 인천이었군요. 자, 광주는 어땠을까? 자, 광주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기대했었던 국민의힘 입장에서 과연 광주에서 12.7% 얻은 결과 어떻게 받아들일지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중원의 대전, 윤석열 후보가 49.6%. 이 대전도 상당히 치열했어요. 보시면 표차가 2만 표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상당히 치열했던 결과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였습니다. 이번엔 어디일까요? 울산. 자, 울산에서 윤석열 54.4. 표차는 99,187표 차였습니다. 세종. 이재명 후보가 세종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 51.9%. 자, 이번엔 이재명 후보의 텃밭이었던 경기입니다. 경기도지사 출신의 이재명 후보가 경기 50.9% 대 윤석열 당선인이 45.6%로, 자, 요게 경기에서 그래도 인정받았다라는 민주당 측의 분석도 있고, 경기 텃밭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45.6%나 받았다, 고무적이다라는 국민의힘의 반응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결과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다음은 이양수, 박정아 두 분 계신 강원. 윤석열 당선인이 54.2%, 12만 표 차로 이겼습니다. 자, 이번엔 충북입니다. 충북의 투표 결과, 선거 결과 윤석열 당선인이 50.7%, 5만 6천 표 차. 충북도 꽤 아슬아슬했습니다. 이번엔 충남입니다. 충남의 선거 결과 윤석열 51.1로 8만 표 차이로 충남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승리했습니다. 자, 이번엔 전북입니다. 역시 전북은 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83%, 윤석열 당선인이 전북에서 14.4%. 그럼 전남에서는 윤 당선인이 얼마를 얻었을까요?
자, 이게 지금 흥미로운데 광주, 전북, 전남 모두 두 자릿대 윤 당선인이 득표를 했다. 이거 바로 잠시 후에 베테랑 기자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 모두 다 두 자릿대 보수정당 후보가 득표를 했다. 경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72.8%로 강했습니다. 역시. 경남 볼까요? 경남의 결과는 어땠을까? 경남은 경북보다 조금 낮았지만 그래도 58.2%, 과반을 훌쩍 넘긴 채로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마지막 제주 남았죠? 제주는 이재명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표차는 그런데 불과 4만 표 차이였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좀 분석해보죠. 일단 베테랑 기자의 눈에 여러 가지 좀 특이점이 읽혔을 것 같아요. 먼저 서울부터 물어볼게요. 서울 결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근데 뭐 지역을 하나씩 뜯어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어쨌든 간에 윤석열 후보가 0.7%포인트 한 4만 표 차이로 이겼죠. 그건 틀림없지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본인 스스로 초심을 얘기했고 그리고 협치를 얘기했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겼냐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왜 고전했나를 이제 복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결국 영남이라는 텃밭에서는 좀 더 결집하지 못했다. 과거 이제 2012년 박근혜 후보랑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훨씬 결집력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왜냐하면 TK 같은 데서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 80% 가까이 이제 득표를 했지만 그렇게 득표하지 못했고 반면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수도권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물론 서울에서 31만 표 정도를 이겼기 때문에 그나마 어떻게 보면 이 깻잎 승부를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글쎄요. 이 서울을 놓고 조금 전에 김진애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2008년 총선 이후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계속 민주당이 이기다가 그런데 중요한 건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가 57%를 득표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36%를 득표합니다. 거의 20%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압승을 했던 거죠. 그래서 25개구가 전부 다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그 현상이 무너진 겁니다. 물론 지난해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당시 폭발했던 부동산 민심이 많이 해소된 측면이 뭐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는 이제 5%포인트 이겼지만 경기도 5%포인트 졌죠. 그러면서 46만 표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고전하면서 결국은 이번 선거를 굉장히 박빙의 선거를 끌고 왔다. 근데 어쨌든 수도권에서 굉장히 부동산 민심이 굉장히 악화돼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이렇게 고전했나 이걸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그 점에서 윤석열 후보도 역시 뭐 부동산 대책도 내놓고 여러 가지 많은 공약을 했지만 글쎄요, 제가 볼 때 수도권 민심이 움직일 정도로 그리고 영남에 있던 어떤 정권 교체 여론이 수도권 민심을 흔들 정도로 그만큼 신뢰를 주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전 이번 표심을 읽는데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복귀하는 게 전 굉장히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경기 지역의 투표 결과도 참 흥미로운데 전용기 의원님, 네. 지금 이 경기의 투표 결과를 두고 해석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 당선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도지사의 텃밭에서 45% 가까운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 반면 지금 45.6%잖아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기긴 이겼으나 50.9%에 불과했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쪽의 어떤 분석이고 또 하나의 분석은 이번에 뭐 대장동 이슈도 경기도에서 있었고 또 특히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텃밭에서 50.9%를 지켰다라는 게 의미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전은기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쉽지만 이게 민심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냥 아쉽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50.9%를 받았는데요. 사실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경기도지사로서 그 유능한 행정가의 인정은 받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판세를 정도 봤을 때 굉장히 정권 교체의 열망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의 뭐라고 하죠?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어느 정도의 그 표심이 나오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게 광주, 전북, 전남. 광주, 호남에서 모두 윤석열 당선인이 두 자릿대에 득표를 했어요.
이것도 상당히 보수 후보로서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를 겨우 넘겼던 기억이 나는데 이양수 수석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광주, 전남, 전북에서 모두 두 자릿대 득표를 받았어요. 과거에 이제 광주 전남북에서 가장 많이 얻었을 때가 10.4%, 11%가 채 안 됐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11%를 넘겼다는 데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의의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거 때 가서 표 달라고 그 지역 방문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권 초기부터 우리 정부도 호남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예. 우리 당도 해마다 5.18이든 이런 때든 오히려 이제 평상시에 표가 필요할 때가 아니고 평상시에 좀 많이 찾아가서 향후에 정말 지역 감정을 완전히 없애고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거 정부가 되려면 그런 당이 되려면 지금부터 저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호남 공들이기의 결과다. 호남 쪽 민심 잘 알고 계시는 김영주 의원께서 보실 때는 이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최종적인 어떤 안철수 단일화라든지 이준석 대표가 30% 얻는다 이런 말씀이 없었으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었다. 호남에서요?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TK 지역에서 20%를 넘게 득표를 하는 거고 그런 흐름으로 보면 지역주의가 좀 옅어지는 과정에 있다고 그러면 한 15% 정도는 넉넉히 받을 수 있었지만 최종적에 가서는 그와 같은 어떤 그 과도하게 호남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감정선을 좀 건드린 부분이 있어요. 30% 이렇게 얘기하고 또 실제로 보면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인데 마지막에 그렇게 조금 일종의 배신감이랄까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다른 선택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12% 가까이 득표를 하게 됐고 그러나 그 자체가 사전투표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나마도 수도권에서 경기도에서 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력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이게 흥미롭고 오묘합니다. 서울은 윤석열 후보가 과반 넘게 승리를 했고 서울을 둘러싼 경기는 이재명 후보가 과반이 넘는 득표를 한 가운데 영남에서 선전한 이재명 후보와 호남에서 선전한 윤석열 당선인 이 구도가 상당히 좀 오묘합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연령대별로 어떻게 선택했는지도 상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겠고요.